현재 시간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대선 결과 어제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고요. 예. 네. 경제가 그 느끼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네, 이번 대선 결과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예. 미국 유권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기꺼이 쓰레기가 되기를 자처한 거죠. 가비지라는 그 표현이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칭해지는 그쪽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내지는 보도 성향 이 부분에서 많은 또 흠집이 남게 됐고, 그걸 그대로 뺏겨다 쓴 우리 국내 언론도 이번에 좀 뭐랄까요, 좀 생각해볼 대목들이 많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또 경제적인 분야에 한번 또 집중해서 오늘 또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인 과연 경제 정책이라는 정책에 예.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금융시장 영향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고려대 경제학과 김동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아무래도 이번 생각보다 진짜 빨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새롭게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확정. 그리고 뭐 지금 거의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만 상원은 확정적이고 하원은 아직까지 조금은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레드웨이브, 그렇죠. 상하원 전부 공화당 석권. 이 결과가 거의 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선거 전반적인 어떤 감상이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예, 사실 이제 막판까지 초박빙이라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그 결과도 좀 늦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큰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배후에는 역시 그 경제적인 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그 높은 인플레이션, 1980년대 초반에 약 14%가 넘는 인플레이션 이래 최근에 9.1%라고 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 대표님. 저는 볼 때는 좀 전체적으로 선거도 판쓰리, 싹쓰리 뭐 이런 느낌으로 한거 느낌이 좀 예, 있고 그러네요. 시장도 뭐 3대 지수 완전히 판쓰리 하면서 어제 3% 전후로 다 그러네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리가 어제 판친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특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게 아주 역동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신기업 정책에 아주 시장이 열렬히 환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대중 관련되는 쪽에서는 여실히 우려를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어제 미리 좀 선방한 감은 좀 있지만은 네. 어쨌든 완사이드한 그 친 트럼프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예. 세상이 바뀌어버린 이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실제로 이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 네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 공화당 그 41%를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뭐 우리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얘기할 때 보면은 경기 연착륙 기대감 높아지고 물가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번에 판세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보통 우리가 경제 민간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성장과 물가라는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성장이 좋아지는 측면보다는 물가가 높아지는 그 체감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물가의 영향이 어떤 표심에 많이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 교수님 좀 이렇게 평소에 가졌던 의문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미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항상 그 동부하고 서부 연안 쪽은 민주당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공화당 색깔로 이렇게 덮이는 그런 상황인데 뭐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쪽 지역에 그리고 뉴욕이나 뉴저지 뭐 할 것 없이 이런 동부 쪽 네. 그쪽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그 경제 초창기, 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네. 초창기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사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예.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쪽들이 이제 좀 쇠퇴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민주당에 조금은 더 그 서민 행보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도 과거에는 좀 공화당 쪽이 또 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샌디에고 같은 그런 지역들은 주로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예. 좀 안정적인 삶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 이 노인 인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살펴봤을 때는 또 거기는 또 약간 보수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그런 데서 이제 이 바이든 정부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지지자가 더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강 대표님. 근데 어제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뭐 폭발적이었고요. 그렇게요. 아니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싹쓸이 판슬이라는 싹쓸이 얘기한 게 판슬인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방적인 장세 흐름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제일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 그렇죠. 확실해진 거 아니겠느냐. 친기업 쪽으로 간다, 감세로 간다, 나도 소득세를 좀 덜 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기업들이 이익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숫자로도 좀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상 실적이 미국 S&P 500 기준 한 15% 내외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감세를 법인세를 만약에 해준다고 치면 네. 이게 15%가 아니고 20%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먼저 좀 달린 감이 있다. 근데 이제 S&P 500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데는 아니잖아요. 20 초중반 근처에 와 있는데 이게 25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와서 시장이 주가 재평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을 바라보면서 먼저 달린 감이 좀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기업 감세 또 개인 소득세 감세 이런 거에 상당히 지금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좌우지간 장중에 꺾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급등세를 갖다가 계속 끝까지 유지하고 유럽은 또 계속 반대로 가죠.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특히 독일이 좀 많이 밀렸죠. 예, 예. 상대적으로. 유럽은 그러면 이제 죽었다 복창하고 있는 겁니까? 유럽 쪽에는 뭐 일단 방위비 증액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GDP에 뭐 지금은 2% 정도 내라고 네. 하는 건데 3%까지 올리려고 하면 또 딴 데 예산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에 쓸 여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온 것 같고 트럼프 정책 중에 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 요거를 재탈퇴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마이너스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전기차 그러네요. 관련되는 예. 이슈가 후퇴할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친환경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했던 나라들인데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고 결국은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어제 상당히 그러게요. 강해지면서 달러가 지수도 105를 넘어간 예. 그 그러니까.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미국만 잘 사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계속적으로 트럼프 1기에서도 보여줬고 2기에서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지는 마당에서는 뭐 딴 나라들 우리 신경 안 쓰겠다. 네. 우리 것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동맹 우리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가 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제 방위비 그렇죠. 그 최근에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지금 9배, 10배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저 돈 잘 버는 한국한테 우리가 돈 더 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부담을 많이 지면서 그 부담되는 정도 이상으로 미국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게 어제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그 일종의 승리 선언 연설 지지자들 앞에서 거기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많이 이렇게 관련한 언급이 꽤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열일했죠 이번에 열일했습니다만 치어리더 같았어요, 놀라운 치어리더. 거는 네. 뭐 1억 몇천만 달러를 토탈 기부했다는데 어제 하루 일론 머스크가 얼마를 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테슬라가 15% 가까이 올라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그 같으면은 친환경 쪽은 다소 이렇게 좀 불리하다 보면은 테슬라는 주가가 빠져야 되는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루시드 리비아는 또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 근데 전기차 관련되는 건 아까도 제가 유럽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좋습니다. 전기차에 그렇죠. 한해서는. 예, 예.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예. 자율주행 쪽도 네, 있고 네. 휴머노이드도 맞아요. 있고 예. 우주 쪽도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네. 우리 시장도 보면 뜬금없이 우주 쪽의 주가들이 떴거든요. 네네. 다 그런 이유가 이제 뒤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방 얘기한 그런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나 우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부 측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대로 아주 정치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스탠다드를 세울 때 테슬라가 얘기하는 대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지금 주가가 쌉니까? 싸지도 않거든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거의 PER 기준으로 내년에 한 80배 예. 육박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테슬라가 머스크가 가자는 대로 정부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얘들이 거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겠네요. 거기에 프리미엄을 충분히 주는 거죠. 이미 지금 프리미엄을 구가하는 저 이슈도 있잖아요. 슈퍼차저라고 해가지고 예, 예. 독점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점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상당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나 우주 뭐 이런 쪽에서도 독점적인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후하게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기 뭐 시장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하고요. 아무래도 워낙 이번에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는 거의 세뇌되다시피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 초박빙이라고 했던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보시기에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좀 예상과는 많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번 대선 뭐 어떤 점이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3월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올드보이 리턴 매치라고 하는 올드보이. 바이든과 트럼프 바이든 예. 대통령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5대 대통령을 해서 다시 리턴 오는 리턴 매치가 이제 성사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6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인지력 논란이 이제 증폭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이 있는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7월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펜실베니아 버틀러 선거 유세에서 이제 암살 총격 암살 시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렇게 약간 길을 스쳐가는 총알에 벗으면서 피를 흘리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승리를 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어떤 그 정의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도 뭐 2차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서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놓고 판단해 본다면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이제 흑인이라든지 또는 히스패닉 이런 쪽들이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다. 네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했던 이 층들이 이번에는 아마도 많이 트럼프 쪽으로 지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히스패닉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번에 꽤 얻었다는 네.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히스패닉이 앞으로 미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네. 차지할 만큼 굉장히 네. 중요한 유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추정상 보면은 한 36년 정도 되면은 예.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으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예. 강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완곡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 표심이라는 게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까지 표출됐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결국 짧게 줄이면 먹고 사는 것 좀 먹고서 그렇죠. 잘 좀 해결 좀 해줘라 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미국을 위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좀 물가가 아까 교수님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쪽으로 시장을 움직였다, 표심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만 아직도 체감 물가는 네. 미국도 상당히 크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은 이들의 이제 표심이 좀 흔들렸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거의 표심이 갈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 뉴욕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던 그 엄청난 집회 중에서도 크게 이제 왔던 그 슬로건이 트럼프 will fix, 트럼프가 고칠 것이다 미국을, 이런 얘기고, 어제 긴 그 연설 가운데에 메시지는 생각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영리하다고 생각했는 게, 나 이제 당선됐고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메시지가 없고요. 자기한테 반대했던 거 자기가 한번 개혁하겠다는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자기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표시, 이 정도인데 딱 메시지 하나 들리더라고요. 미국을 고치겠다. 그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하면서 이걸 좀 고쳐달라 했던 부분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런 그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저희도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그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기반 산업의 정책인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탈원전이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벗어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전력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시절 속에서 경제가 좋지는 않았었지만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인지하기로는 지금 뭐 칩스법이라든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약 경제 성장률이 약 2.7%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경제 부분도 좀 고쳐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경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런 이슈들을 좀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차기 대통령이죠. 그럼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감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감세 쪽은 이제 네. 보편적으로 10% 뭐 이제 관세 쪽이죠. 관세 쪽은 관세. 네. 관세 쪽을 10% 정도 보편을 올리겠다. 근데 중국에 한해서는 60%까지 올리겠다. 이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쓸 텐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일정 정도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물가를 좀 낮게 가져갈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좀 낮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재정은 막 쓰는데 미국 국채는 막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금리를 시장 수익률을 낮출 수가 있을까? 시장에서는 그걸 의심하면서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는 4.4% 10년물 기준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또 상충되는 얘기는 11월 FOMC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25bp 내려간다는 전망이 90%를 훨씬 상회하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물가나 약달러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면서 미국 수출도 좀 제조업을 좀 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당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돈 막 풀어가지고 뭐 또 반이민 정책도 막 하고 또 돈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도 좀 이제 골고루 네. 퍼지게 하고 이러면은 수익률이 시장 금리가 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아닐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의 문제하고 약간의 상충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시장 금리가 뭐 3.5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이제 이게 전망치가 확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실세 금리죠.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벌써 한 2, 3주 됐잖아요. 네. 올라오는 게 4.5에서 만약 이게 설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방향이 바뀌겠죠. 교수님, 어제 뭐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뭐 원자시장 이렇게 크게 시장 나눴을 때 저는 채권시장이 제일 이제 눈길이 간 게,
그 정도까지 이제 장단기에 할 것 없이 뛰고 특히나 장기물이 금리가 수익률이 그렇게 뛴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는 제 일감은 그겁니다. 미국 재정 앞으로 더 악화되겠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기보다 오히려 더 살아나겠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결국은 이제 아까 대표님께도 말씀했지만 이 재정 정책이 확대로 가는 측면은 그 길로에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고 실제 지금 그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추정에 따르면은 이렇게 재정 확대 정책을 쓰게 되면은 약 한 0.4% 정도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는 이제 피벗 지난 9월에 이제 피벗을 통해서 이제 긴축 금리 정책을 조금 완화한 측면을 좀 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이 추세는 아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이제 성장 쪽으로 이제 오게 되고 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둘 거고 물론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이제 인하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들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 대표님, 어제 뭐 저희 굿모닝 마켓에서 미국장 정리하는 중에 금융주가 오른 걸 먼저 꼽아줬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이 금융주가 그렇게 날아갈 만한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 규제 완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 어제도 보니까 금융주 10% 전으로 다 글쎄, 예. 폭등을 또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대단하다. 이게 지금 퍼센트로 봐도 10%가 상당히 큰 건데 네. 예. 실질적인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친기업 정책 거기서 금융 업종에 한해서는 규제 개혁, 규제 완화 이런 게 좀 많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예대 마진 차가 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금융주한테 좋을 수 있고 친기업으로 가면 IB 쪽에서 투자 수익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IB 쪽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것에서 기대감이 많아지는 거죠. 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도 할 수 있고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위기라는 게 경제 위기라는 게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거든요. 어제 같은 그 퍼센테이지로 막 지수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까지는 않겠죠. 일단은 먼저 이제 반영을 네. 한번 세게 해놓고 네. 두고 보자.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게 실현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네. 금융주들이 기본적으로 비싼 주식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믿고 가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이제 예. 제 말씀은 이제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지수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잠시 체크해 보니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리에서는 어떤가 싶어 보니 네네. 그냥 보합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시간 이제 미국장 네네. 끝나고 나서 그런 시기라서 요 지속성 여부는 하기야 내년 1월 20일 취임 아닙니까? 네. 2달 남았죠. 예. 그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이런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충격 이벤트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현재 상태를 들어봤을 때 적정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기본 위에 이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법인세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호재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기업 예. 이익들이 예. 한 25% 이상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배당도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금 상승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히 뭐 신사업을 막 펼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테슬라가 그렇죠. 혹시라도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예. 이게 철폐를 갖다가 앞장서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뭐 신나는 그 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효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은 EPS, 주당 순이익 올라간 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사업의 그 증가 효과 이런 네. 것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590포인트, 코스닥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4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8,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6%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20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좀 낙폭이 컸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4만 원. 현대차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4천 원이고요. 기아가 3% 가까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2천 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7천 원이고요. KB금융이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5,400원. 그리고 신한지주도 0.5%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5만 6,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9만 2천 원.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가 1%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8% 넘게 떨어졌었고요. 추가적으로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 16만 원, 그밖에 에코프로, HLB,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정도 예상되고 엔캠이 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100원 선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낙폭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휴젤은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 2.9%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가는 31만 1,500원. 클래시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지약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3,500원. 그리고 HPSP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만 5,050원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이제 8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뭐 섹터별로 좀 혼조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어제 뭐 아시아장에서도 일본은 그렇게 이제 엔화 약세, 우리도 원화 약세였지만 엔화 약세 니케이는 전통적인 강세로 반응하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만 좀 소외됐다는 느낌. 아까 뭐 20포인트 이런 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저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이어서 뭐 더 급락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섹터별로는 차이가 나겠죠. 네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좀 코스닥이나 전반적으로 좀 코스피 내에서 지수 반등하는데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교수님,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미국 우선주의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좀 안 좋은 영향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 45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한 그 미국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또 무역 분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게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번 이제 다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과거 45대 때 저희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이 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이제 통상 전략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저희가 이제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지난 45대 대통령 당시에 통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이제는 현대 산업에 맞게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떤 매체가 어떤 이렇게 저희를 깔고 기사를 쓰거나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말이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중동도 이제 좀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갈 거라는 측의 얘기가 있는 반면에 트럼프가 되었으니 3차 대전의 위기는 더 커졌다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있고요. 또
아니 그러니 제 얘기는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한다고 쓰는 기사가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약달러를 선호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강달러는 아닐 것 같고 강달러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약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성향이고 전쟁 리스크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축하가 많이 네, 재건 관련된 네. 네. 왜 오르느냐 하면 다 기대감인 거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 지금 뭐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옹호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그쪽에는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는 무기가 여전히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그쪽으로 가던 전쟁 무기들은 조금 덜 팔릴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하면서 저기 나토는 또 탈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로 시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나토의 방위비 증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2%에서 3%까지 방위비 증액을 하니까 또 나토 국가들이 자국 그 국방을 자기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기를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네요. 예, 그런 지금 약간 혼재된 면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는 뭐 전체적으로 전쟁은 조금 가라앉게 하고 다른 쪽으로 그 많이 드라이브를 걸 그런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섹터별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더 심해질 텐데 그럼 예를 들면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미국은 온쇼어링이라고 하죠. 자국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 혹시 산업이라든지 기업 뭐 섹터별로 좀 저희가 구분해서 좀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가끔 쓰는 용어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디커플링. 커플은 네. 같이 가는 거죠. 예. 디커플링은 완전히 떨어뜨리는 예, 거예요. 따로 노는. 지금 트럼프 2기로 가면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 그 선상에서 빼버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예.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물가 압력의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이런 기조의 선상에서 나오는 이제 발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중국 경제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중국을 경유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또한 상당히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랬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중국 어제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일본은 그 선상에서는 좀 자유롭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전일 간밤에 미국에서 상당히 3대 지수가 뭐 판스를 할 정도로 강하게 3% 정도로 올랐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예상 지수 나오는 거 보면 그다지 뭐 네. 어제 3% 오른 거야? 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남의 일 얘기 같아요. 남의 일 네.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수면으로는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제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랐고 건설기계 쪽도 올랐고 오른쪽이 많아요. 우주 쪽도 올랐고 은행, 금융 쪽도 그냥 괜찮아질 가능성이 오늘도 있는 거고. 호가에서 금융주는 괜찮아 보이고. 오르는 쪽도 있고 어제 대표적으로 시장을 끌고 내려갔던 건 뭡니까? 2차 전지 전지, 예. 관련주예요. 예. 금방도 네. 동시호가 이제 별로 들어가면서 안 보니까 좋으네요. 별로 예.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테슬라 주가가 15% 간밤에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차 그 이슈보다도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나 우주 이쪽에 관련되는 기대감을 오르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국부적으로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수는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선행 PBR로 봤을 때 그렇죠. 0.82배 예, 정도까지 예. 상당히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네.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싼 국면은 맞으나 여기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이끌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대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구조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근데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테마는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예. 사실은 이제 해리슨 후보자나 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이나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전략적인 경쟁자이면서도 네. 굉장히 잠재적인 위협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출발점이 이제 결국은 45대 트럼프 집권 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바이든 정부가 계속 그걸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 기조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한 7%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왔다가 최근에 이제 4.5, 한 5%. 교수님 죄송한데 그 중국 경제 얘기를 네.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네.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 굉장히 빨리 나왔죠.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국내 증시 좀 오후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반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초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4%까지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채권 가격 급락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달러 인덱스도 105를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출발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입니다. 2,557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4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으로 57,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7% 올라갑니다. 197,200원. LG에너지솔루션 0.6% 떨어집니다. 39만 원. 지금 보합이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 하락하면서 102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1.9% 떨어집니다. 2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2% 약세입니다. 93,100원 선이세네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관련 종목들 주가는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영 힘을 못 쓰는 상황이네요. 현대차, 기아 모두 지금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0.4% 떨어집니다. 18만 3,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4% 올라갑니다. 47,350원. KB금융이 1.6% 상승합니다. 95,500원이고요. 신한지주도 1.4% 상승합니다. 5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0.7% 떨어집니다. 3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2.7% 올랐고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7% 상승하면서 16만 4,300원이고 에코프로는 보합이고요. HLB가 0.6% 떨어집니다. 6만 2,900원. 리가캠바이오가 1.5% 하락합니다. 12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휴젤 오늘 1%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흘 연속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일부 출회가 되면서 31만 7천 원이고요. 엔캠은 지금 6% 떨어집니다. 16만 3천 원. 그리고 클래시스가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도 좀 떨어집니다. 14만 900원. 이 가운데 HPSP 호가랑 분위기 다르죠. 4.4% 강세 37,450원으로 지금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보합권인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 드론 관련주, 이게 좀 방산주, 드론 관련주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1,250원이고요. 네온테크도 13% 급등합니다. 2,695원, 2,7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세트랙 아이, JCR 시스템, 코콤 각각 9%에서 4%, 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5%, 3%. 그러니까 뭐 드론 관련주 아니면은 우주항공 관련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공기 부품주, 우주항공 관련주 말씀드렸죠. 한국항공 우주도 1.3% 올라가고 LIG 넥스원도 지금 1.7% 올라갑니다. 오늘 아무래도 글쎄요, 방위비 이슈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주에서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4.8% 강세고요. 솔트룩스 2.9% 올라갑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데이터 솔루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뭐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라고 보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조선주들 호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시초가도 괜찮네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2.7% 상승으로 18만 5,900원, 그리고 하나오션도 0.5% 올라가고 HD 현대미포도 2% 강세입니다. 그밖에 삼성중공업도 상승 중이고 HD 한국조선해양은 강보합권이네요. 다만 상승 탄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역시 방위산업 관련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이런 게 다 이제 뭐 드론 관련주기도 합니다만 방위산업 관련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콤도 마찬가지고요. 제노코, 파이버프로도 모두 6%에서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5% 이상 올라갑니다. 네, 트럼프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방산주들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35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8억 원, 1,14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46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7억 원, 15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달러원 환율은 4원 90전 상승한 1,401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강세네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뭐 99원까지는 이제 살짝 상승폭을 줄이긴 하는데. 그래, 교수님 아까 하시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중국 때리기는 더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쪽에서 이렇게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보면은 관세, 고율의 관세 부과, 그것도 어지간해야죠. 뭐 중국 60%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국산 안 쓸 수도 없는 미국인데 그런 상황이고,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다 들어와서 하라, 이런 등등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보면은 뭐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이 지금 봐서는 집권 1기 때보다도 의회까지 장악한 상황이면은 더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는 누구나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예, 그 공약대로 다 한다고 하면 진짜 전 세계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저희가 사업가라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업가들은 이제 보면은 약간 이제 항상 이 전략적으로 뭘 이렇게 네.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자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통상,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뭐 자우선주의 이런 기본 기조는 아마 그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45대 집권 당시에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아마 이제 거기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에 이제 같이 조정을 하면서 이제 큰 기조는 이렇게 가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산업의 대세는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가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당선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계속 이제 수정해 가면서 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상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니 앞서 중국 경제 얘기를 좀 마무리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 이제 재정 정책을 하면서 약간 이제 살아나는 네. 이제 그런 기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재정 정책에 따른 약발의 효과냐,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뭔가 중국 경제가 새롭게 뭔가를 나아가느냐 하는 거는 지금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제 자체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 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가능해졌잖아요. 이거 어떤 결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뭐 그거는 이제 중국이 어쨌든 뭐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지속하는 게 좋고, 우리도 또 중국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국가에 유리하긴 한 상황이라고 봐서. 미국 쪽이 딱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 이제 궁금해서. 중국 쪽에서 미국에서 견제가 세게 들어오면은 그렇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 수출이 좀 어려워지면은 네. 중국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를 갖다가 계속 그렇죠. 살릴 방법이 이제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자로 풀어주고 또 계속적으로 이쪽 부양을 해가지고 돈 더 쓰게 하든지 어떤 주머니에 외화 돈을 좀 자금이 좀, 넣어줘야지 예, 예. 뭐 내수가 돌 거 아닙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아쉽고 한 푼이 아쉬운 거죠. 그 정도는 안 좋다는. 네, 그 이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해야죠. 눈치를 잘 보고 평생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 그랬잖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이게 줄서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래 근데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미 뭐 터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 네. 상당히 이게 더 강하면 강했지 예전보다 그러니까요. 약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기차 공장 뭐 관련된 밑에 부속 뭐 재료 공장 다 미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AMPC 당장에 그 세액공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도 이익이 안 나는데요. 그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은 다 적자 전환이나 좀 네. 나던 것도 완전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박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우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10% 이렇게 올려버리면요. 그 살려던 거를 좀 더 싼 거 그 세그멘트 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얼마 오늘도 전부터 보니까 시초가에 지금 현대차, 기아 주가가 2%씩 빠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주가에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 네. 거다 이런 얘기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텔레 공장 파운드리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사람 인력 철수하고 공장 짓다 말고 예. 뭐 장비 반입 지금 늦게 지연시키고 있고 막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예. 기업들은 지금 매일매일이 아주 지금 살얼음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럴 거고 트럼프 하면 또 뭡니까? 예측하기 어렵다잖아요. 뭐 언제 어떻게 바꿀지를 모르니까 항시 이게 무슨 상황이론 그 대책반을 갖다가 뭐 1년 내내 계속 가동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주는 트럼프 수혜주로 봐야 돼요? 조선주는 이제 예. 이런 거죠. 트럼프가 정책을 예. 지금 친환경, 우리 그런 거 모르겠고, 네. 우리 천연가스, 뭐, 우리 원유 많이 생산할 거야. 이거 가지고 또 세계 흔들 거고, 이걸로 물가를 좀 떨어뜨릴 거야.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LNG 운반.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런 친환경 운반선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그멘트에서는 잘하니까 초선 쪽도 반응이 이렇게 좋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책들이 디테일하게 잘 보면은 다 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속보 형식으로 내용보다도 제목으로만 올라오는 속보 형식 보면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당선자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상당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이제 협력 관계 잘 해나가겠다는 것도 있었고 딱 조선업 얘기가 나오네요. 미국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뭐 이 말도 있네요. 아니 지금 조선 하는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배제대로 만드는 뭐, 나라가 한국. 거의 네. 동포- 중국 배는 예. 가다가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진수식 하는 날 뭐 깔아앉고 그랬죠. 뒤집어지고 뭐 그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거 환율이 궁금한데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거 1,400원도 넘고 막 1,500원, 1,600원 가자 해야 될 그 정도의 저 통화 가치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저희가 과거에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정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냐 봤을 때 한 1,150원에서 1,200원 이 정도 사이를 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경제가 이제 미국과 우리 경제가 많이 구조적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 현재 1,400원 가는 거는 굉장히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배후에는 물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의 이제 금리 차이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약간 좀 조정이 되면은 다시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 이런 식이면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힘들다고 봐야죠. 힘들다 봐야죠. 지금 이제 미국 물가 예상하는 것도 예. 내려가는 분위기로 가다가
글쎄. 관세 보편적으로 10%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걷다가 중국 60%를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지금 예상치들이 확 올라가거든요. 지금 25년 기준으로 미국 CPI 전망 나오던 게 기존 한 2.4% 이렇게 나오다가 예. 보편적 관세율을 10%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3.7 정도로 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중국의 60%를 때린다? 이러면은 미국 CPI가 우리가 생각했던 3%대, 2%대가 아니고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연구 자료가 최근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세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일 거다. 미국 CPI 물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교역량의 축소에 있어서 상당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정책인 거죠. 아니 근데 금리 정책, 통화 정책 가지고 머리 아프기는 우리보다 연준이 더 아플 것 같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정해진 임기는 있습니다만 내년에 1월 20일 저 트럼프 새로 취임한 이후에 내가 그냥 자진해서 옷을 벗어야 되나 싶은 고민도 해야 될 판인데 말이죠. 아직 임기는 뭐 한 1년 반 정도 많이 남았잖아요.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연준? 지금 뭐 시장이 바라는 대로 일단은 25일 피는 일단은 가는데 25피나 해줘야겠죠. 네.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안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비컷 하는 거는 더 이상할 거고. 예, 예. 네. 비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그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뭐 아주 안 좋아가지고 네. 당장 뭐 실업률이 올라갔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비컷보다는 한 0.25%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어떤 경제 정책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 미 연준이 지금까지 금리 결정을 해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